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3월의 첫 방송이네요. 201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결심했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운동을 좀 해볼까 했는데 좀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금연, 운동, 공부, 사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겠죠. 새로운 달이 시작됐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다시 시작하기 참 좋은 시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 오늘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3월 2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계와 장애계의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에도 장애계 소식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뉴스로 먼저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데요. 관련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국회에서 장애 등록 심사 자료 등을 간소화하는 등의 법률안이 제출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을 오는 6월 1일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히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네. 복지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 상급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전 신청 기간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장애 등록과 심사 시에 복잡한 진료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이 장애인이 심사에 필요한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등을 구비해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 판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빙하기 위한 심사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불편하고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는 사실 의료기관을 좀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았던 거였는데 네. 좀 개선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장애계 정책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 수사 체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과 신속한 피해 발견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의 이번 발표 중 핵심 내용은 뭔가요? 네, 경찰청은 시도별로 장애인 시설 인권조사 전담팀 18개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참여해서
이 장애인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견 시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건데요. 특히 지자체가 공공 후견 지원 서비스에 피해자를 적극 연계해서 실질적 자립 생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복지부가 활동 지원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 관련 시행령을 공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네. 이 복지부가 화재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중증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서 활동 지원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시행령에 마련했습니다. 네, 어떤 기준이 좀 충족돼야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우선 활동 지원 응급 안전 서비스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인 경우와 이 가족인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와 가구 구성원인 가족의 직장, 학교 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응급 안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기준이 좀 충족이 돼야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비법을 담은 보고서 내일을 여는 잡 함께 나누는 꿈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요. 이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보고서에는 이 장애인에게 알맞은 일자리 발굴과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얻은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장애인을 위한 미래 직업으로 발달장애인 캐스트,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 장년 장애인 디지털 환경 지킴이, 청각장애인 웹 퍼블리셔, 장애인 여행 상품 개발자, 장애인 IT 네트워크 전문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방송하는 이곳이 세종시인데 네. 세종시의 첫 특수학교가 개교한다는 소식이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들이 오는 9월부터 세종 누리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해 7월에 착공한 세종 누리학교가 이달부터 개교 준비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개교 첫 해인 올해는 유치원 하나급, 초중고 학년당 각 하나급 등 총 13학급으로 우선 개교하고 연차적으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달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수업료나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복지로에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이 좀 꾸준히 진행된 것 같은데 지난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가정도 다시 신청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서 소득과 재산 조사,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졌습니다. 네. 끝으로 장애인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신임 안진환 상임대표가 지난 27일 취임했습니다. 안 상임대표는 취임사에서 소수 장애인의 복지는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인권 유린 등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뼈아픈 자화상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장총련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과 대치된다면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도 다시 고민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안 상임대표는 앞으로 2년간 장총련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꼴볼 협회장도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또 이 종목이죠. 장애계에서요. 네, 그렇죠. 제4대 대한장애인 골볼협회 회장의 백남식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당선됐습니다. 신임 백 회장은 서울장애인올림픽 골볼 종목 심판과 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골볼 종목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백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네. 이제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리는데 좀 하실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장애계 뉴스 브리핑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들이 유용한 IT 정보를 전해주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진 모양입니다. 네, 완전히 봄 날씨 같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요. 네, 햇빛도 좋고 좋네요. 그러니까 햇볕이 상당히 좋아서 일단 네. 중부지방, 여기도 세종이 중부지방에 속하니까 중부지방도 굉장히 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지방은 좀 어떤지 궁금하군요. 네, 서울도 굉장히 지금 맑은 날씨고요. 네. 햇볕은 아주 포근해가지고 겉옷을 안 입어도 뭐 괜찮을 정도로 따뜻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어디세요? 지금 저기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계시군요. 네. 자,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이 터치패드 혹은 터치 스크린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처음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겠죠. 네. 참 어려운데 어떻게 스마트 화면에 이렇게 사용법을 익히셨는지 또 이사님의 개인 경험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좀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은 편이고요. 네. 저는 어차피 하는 일이 IT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좀 적응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더라고요. 네. 특히 표면이 맨질맨질하잖아요. 그렇죠. 버튼도 맨질맨질한 표면을 만지는데 이쪽을 만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을 만지면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치 아주 넓은 광장을 헤매고 다니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굉장히 그런 난처한. 네네네. 그래서 한 가지 동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왜 이렇게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조작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근데 네.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걸리는 네네. 분도 계시고 한 달 걸리는 네네. 경우도 계신데 네네. 이사님은 어느 정도 걸리셨습니까?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만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좀 빠르시네요. 약간 네, 이런 네. IT 계열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겪은 뭐라고 할까, 암담함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거는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적응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 분들이 계시고. 의외로 또 피처폰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스마트폰에서 피처폰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글자 입력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자 입력이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실 텐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음성 인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리적 키보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키패드를 사용하니까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항상 무언가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그렇죠. 네. 음성 인식은 무언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빨리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자 5인식, 오타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려면 음성인식 기능을 좀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우수해서 네. 보통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거의 정확하게 문자로 변환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자 인식 그러니까 입력 자체는 굉장히 편해졌는데 문제는 외래어라든가 또는 숫자라든가 또는 시옷 받침, 디귿 받침, 지읒 받침 같이 이런 발음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받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라든가 또 띄어쓰기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주의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한테 말하듯이 하면 5인식률이 좀 높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이라든가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OCR 얘기할 때 광학 네. 문자 인식 얘기할 때도 글자가 좀 명확하면 인식이 좀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원리에도 일맥상통해서 왜냐하면 문맥 그렇죠.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해서 이 음성 인식 기능이 뭐라 그럴까 문자를 해독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면에서 가끔은 음성 인식 기능이 약간 이렇게 말 내용을 넘겨짚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한 단어를 말하실 때는 또박또박 말하되 빠르게 붙여서 말을 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일정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줘서 분명하게 빈칸이 이제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의외로 구두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두점 입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점, 물음표. 구두점 같은 경우는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말을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입력을 해주고 네. 또 세 줄이라고 하면 줄도 바꿔주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니까 음성 인식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중간 중간에 외국어 특히 이제 영어 단어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네. 일단은 한 부분에서 멈추고 네네. 다시 키보드를 영타로 영문 상태로 바꾸신 다음에 네. 음성 인식을 하시고 다시 한국어로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물론 이제, 글자를 위해서. 네. 많이 사용하는 오케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영문으로 정확히 입력을 하긴 하는데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어 상태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네. 뚜렷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음성인식 기능도 좋지만 이게 또 시끄러운 상황에서 쓰기에는 좀 곤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말로 하게 되면은 여럿이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누출이라던가 이런 거 될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키보드만큼 편한 도구도 없을 텐데 네네.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주변의 시각장애인 분들 보시면은 스마트폰용 블루투스 키보드들을 한두 가지 정도씩은 다 사용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취향에 맞게 아주 소형 키패드형 키보드부터 일반 컴퓨터 키보드에 버금가는 크기의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시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냥 가방에서 키보드만 꺼내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특히 휴대도 이제 간편하도록
뭐 접이식 키보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각자 그 필요에 맞게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네. 아무래도 시각장애 사용자들은 음성 기능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과 호환성이 좀 좋은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ARS를 전화를 걸어서 ARS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텔레뱅킹 같은 경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블루투스 방식 키보드의 장점은 뭘까요? 블루투스 키보드의 최고의 장점은 휴대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대성. 네. 또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취향, 이동 경로라든가 가방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인터넷 마켓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요. 블루투스 키보드의 장점까지 그게 알아봤는데요. 이 유선 키보드가 사실 왜냐면 블루투스의 좀 단점이 뭐냐면 블루투스로 탐색을 할 때는 네네. 시간차가 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싶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유선 키보드를 쓸 수는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블루투스 키보드의 단점이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블루투스는 아무래도 전파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의 전파 상황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식이 잘 안 된다든가 글자가 오입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 키가 막 입력되는 그런 오류들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성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유선 키보드는 뭐 주변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진 않지만, 네. 몇 가지 제품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 포트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블루투스가 가지는 그런 단점들은 확실히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저는 그 타이핑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 상황이 안 좋을 경우 글자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네. 유선 키보드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또 전파 상황에 따라 그 엉뚱한 키가 막 눌리는 그런 현상도 없어서 좀 문서 작업 같은 거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선 키보드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유선 키보드도 이렇게 뭐 축소된 미니 키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 유선 사이즈? 키보드는 의외로 그렇게 많은 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선택의 폭이 좀 적군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참고하실 만한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케이블, 네. 그 젠더 케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한쪽은 스마트폰 쪽에 스마트패드나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고 반대쪽은 일반적인 USB 포트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USB 키보드를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가정에서 갖고 계신 대부분의 USB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신기하네요. USB 키보드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휴대성을 고려하셔서 제품을 고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로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주는 젠더만 있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USB 키보드를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대단히 좋은 팁이네요. 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번거로운 점은 스마트 기기에 따라서 그 별도의 USB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해당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USB 키보드는 특정 스마트 패드나 스마트폰에 연결했을 때
인증돼 있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경고돼야 상대가 경고가 뜨겠죠. 네, 이 액세서리는 쓸 수 그럴 없다 뭐 때는 이렇게. 네. 그냥 그 확인 버튼을 눌러서 통과해주면 바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연결하면 게 계속 뜨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뜨게 되는데, 예, 그리고 그걸 무시하셔도 뭐 쓰는데 뭐 큰 지장이 사용하는 없다. 데는 전혀 문제가 예,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고를 무시하셔도 된다. 뭐 네네. 그래요. 유선 키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해당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연결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문자 입력을 하지 않으실 때는 케이블을 뽑아놨다가 문자 입력을 할 때만 네네네네. 꽂아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유선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케이블 관리하는데 조금 주의하실 그렇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말씀드린 젠더 같은 경우를 이용하실 경우에 분실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휴대하시는데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루투스 키보드보다 유선 키보드가 훨씬 입력 안정성도 좋고, 네. 그다음에 빨리 입력할 수도 있고, 또 키 배열이나 이런 것도 컴퓨터하고 동일하기 비슷하죠. 때문에 네.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젠더가 하도 단선이 많이 되니까 좀 네. 짧은 젠더. 그러니까 짧은 젠더를 좀 이용하면 좀 더 젠더의 단선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조금 맞습니다. 짧게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스마트폰에 키보드가 좀 달려 있었으면 좋겠다. 일체형으로. 네. 이 스마트폰 자체 키보드를 이용해서 좀 문자 입력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맞습니다. 제품이 좀 나올 전망은 있나요? 일단은 스마트폰 제조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 요즘 이제 두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두께 싸움. 오늘도 새로운 신제품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MWC에서 네. 어제죠. 공개됐다는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데 신제품들마다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얍다입니다. 얇은 제품일수록 이제 휴대성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 키보드를 달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 화면을 이제 이용하는 이유가 그런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종종 이제 키패드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들이 출시되곤 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에도 몇 개 이제 출시가 됐다가 그렇게 시장 반응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터치패드를 일단 이용해서 간단한 문자를 입력하는데 좀 숙달하고 그 다음에 장문의 문자를 입력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블루투스나 또 유선 키보드 그리고 그런 장비가 갖고 다니기가 거추장스럽다면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능을 좀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주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KTV4BP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해설을 방송하고 있죠.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에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경 영상해설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 스포츠 이민경입니다. 네, 그래요. 이 한 주간에도 다양한 스포츠 영상들 그리고 스포츠 경기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어떤 영상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그 축구, 농구 그리고 배구 순으로 한 가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 겨울 스포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농구, 배구. 왜냐면 축구도 겨울에 유럽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우리나라는 또 이제 야구의 시즌. 시끌시끌해지겠죠. 그렇죠. 축구의 시즌이 돌아오는데 일단 농구와 배구는 이제 시즌 막판으로 치닫고 있어서 네.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축구부터인데요. 네. 네, 근데 2월에 진행됐던 경기 영상이에요. 뭐 오늘이 3월 2일이니까요. 지금 이탈리아 세리에 A 24라운드에서 있었던 유벤투스와 아틀란타 팀의 경기 영상이거든요. 네. 예, 설명 전에 먼저 영상부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키쇼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원더골입니다. 워낙에 좋았어요. 보시죠. 우와, 네. 얹혔어요. 대단하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니 산신령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용조용하다 갑자기 큐를 빡 때려버리는데 이거는 뭐 스포르티엘로 골키퍼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원더골 그다음에 해설위원의 굉장히 경망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요한 거는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화면 왼쪽 위에 자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2015 이탈리아 세리에 A 24라운드 유벤투스 대 아탈란타 1대1 상황이고요. 시간은 44분 21초입니다. 현재 영상 속의 왼쪽은 유벤투스 진영이고요. 오른쪽은 아탈란타 진영이에요. 네. 선수들의 유니폼 살펴보면요. 유벤투스는 아래 위 흰색인데요. 이 흰색에 굵은 검정 세로 줄무늬가 상의 몸 앞뒤판으로 6줄 정도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던 그 축구 유니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게요. 네, 특징이 있어요. 타이즈는 흰색이고요. 선수들 중에는 이 팔이 탈까봐 흰색의 팔토시를 한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 아탈란타 유니폼은요. 상의는 짙은 파란색이고요. 하의는 검정색 쇼츠예요. 타이즈도 검정색이고요. 네. 현재 양쪽 팀 선수들 모두 아탈란타 진영에 몰려 있습니다. 유벤투스 선수들이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탈란타의 골키퍼 스포르티엘로 선수는 아래 위에 초록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네. 현재 페널티 라인과 센터 라인 중간 위치에서 유벤투스 선수들이 공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아탈란타 선수 9명이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 수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 유벤투스의 8번 미드필더인 마르치시오가 패스된 공을 딱 받고요. 다시 센터 라인 쪽으로 훨씬 뒤에 서 있는 21번 미드필더 피를로에게 공을 넘깁니다. 피를로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이름인데. 네. 피를로에게 공을 넘깁니다. 뒤로 이렇게 확 뒤로 보낸 거예요. 백패스죠? 네, 백패스예요. 사실 백패스라서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쪽에서 골이 들어가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아,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이게 센터와 페널티의 중간쯤이거든요. 굉장히 장거리 아닙니까? 네, 이건 중장거리라고 하기에도 좀 멀어. 장거리예요. 네. 멀어요. 네. 지금 이 아탈란타 선수들은 그 중장거리다 보니까 그냥 다 몰려오지도 않고요. 그렇죠. 제가 뭘 하겠어? 네, 뭘 하겠어요. 1대1 압박 살짝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 명 정도는 막아줘야죠. 네. 네. 피를로 선수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이 피를로 선수가 한 공을 몰면서 한 두 걸음?
두 걸음. 두세 걸음이에요. 두세 두 걸음. 걸음 반 정도. 공을 몰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슛을 쏴버렸어요. 헉. 전 그래가지고요 영상 듣고 이거 프리킥 영상인가 했어요. 네. 근데 인플레이 영상이었네. 네. 예.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이 센터에서 골을 바라봤을 때요. 골문의 오른쪽 부분이 좀 비어 있어요. 네. 지금 선수들이 대부분 골대 왼쪽에 몰려 있고요. 공격 그 수비 포지션 공격 포지션 모두 다 그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누구도 사실 피를로 선수가 센터와 패널 그 가운데에서 거의 장거리 슛을 쏠 걸 예상을 못했고요. 한 4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남짓 그냥 거리만 가늠해. 40m 남짓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거리가, 네. 맞아요. 그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오른발로 슛을 쐈는데 왜 우리 반동 있잖아요. 항상 뒤로 확 뒤로 확. 휘어졌다가 앞으로 확 네. 꼬꾸라지면서 발등으로. 예 찼는데 그대로 세게 날아가서 골대 오른쪽 위에 딱 꽂혀버렸어요. 이야. 네. 보통 이제 중거리 슛을 쏘면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크로스바를 넘기는. 네. 살짝 넘기지 않고 네. 들어가 버렸네요. 아니에요. 살짝 넘긴 것도 아니고요. 한 제 생각에는 50cm 안쪽으로 아래. 네. 골대 오른쪽 위에 이렇게 이야, 딱 대각선으로 꽂혔어요. 진짜 멋졌겠다 눈으로 봤으면. 네, 정말 멋졌거든요. 어쨌든 이 아틀란타 골키퍼인 스포르티엘로 선수가요. 정말 온몸을 던져서 점프를 해서 왜 그 스파이더맨처럼 직접 제스처 예. 취하십니다 민경 씨가.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느껴졌군요. 네. 이 온몸을 던져서 거미줄을 이렇게 딱 뻗듯이 방어를 하려고 뛰어 올랐어요. 뛰어 올랐는데 이 공이 워낙 세고 빠르다 그럼 보니까. 빠르지 못 네. 미치죠. 그렇죠. 점프를 하고 골키퍼의 바로 그 손 위쪽으로 슬쩍 스쳐 지나가서 꽂혀버렸어요. 손만 맞았어도. 네. 근데 손 맞았어도 이거 못 들어갔어요. 손가락 맞았어도 못 들어갔어요. 못 막았어요. 골이 워낙 셌어요. 그렇겠죠. 슛이. 네.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원더골이네요. 원더골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원더풀을 뭐 그냥 그렇게 표현했겠죠. 뭐 아이고 뭐 왜냐면 이런 상황이 정말 멋있는 상황이고 네. 정말 의외의 골 아닙니까? 그렇죠. 의외의 골이기 예상 때문에. 못한 예상 골이에요. 못한 골인데 어떤 말이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말했듯이 뭐 경박스러운 웃음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영상에 보면 이제 피를로 선수가 골이 들어가고 나서 자신의 오른쪽 주먹을 입에다 가져다 대고 손가락 있는 데로 입 맞춰요. 그리고 이건 젖병이 아니군요. 네, 저편 아닙니다. 네. 손등, 손가락 등, 네, 입 맞추고요. 나머지 이제 골 장면 다시 반복되는 영상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해설 내용 중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뭔가요? 기억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무회전 킥이라고 얘기했나? 아니요, 산신령. 산신령. 맞아. 피를로의 별명이 산신령이라 그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예, 피를로 선수가요. 턱 전체에 수염을 길었고요. 네, 머리도 이게 단발까지는 아니지만 꽤 길어요. 장발이거든요, 남자 장발. 정말 도사 같은 네. 그런 모습이군요. 그리고 네.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아하. 제가 딱 보니까 나이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검색을 했더니 79년생이었어요. 축구 선수로는 좀 노장인 나이죠. 노장이죠. 네. 79년이면 37. 37. 예. 노장이죠. 네. 뭐 덥수룩하고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크게 변화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뻥뻥 터뜨리고 진짜 산신령이네. 맞아. 네, 산신령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슈팅을 할 때는요. 허벅지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요. 예, 그럼요. 그래야지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련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해서 이날 세리에 A 24라운드 경기는 유벤투스가 아틀란타 상대로 2대1로 이겼고요. 산신령의 한방 네. 승리를 가져갔군요. 이 영상 보고 저는 피를로 선수의 팬이 됐어요. 오, 그래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오늘 아침에 지금 로마 대 유벤투스 경기 열렸거든요. 비보가 날았나요? 네, 아니요. 그 비보까지는 아닌데 비보까지는 아니고. 네. 피를로 선수가 출장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허벅지 부상당했거든요. 아이고, 그걸 또 세게 차고 허벅지를 네. 다쳤나 모르겠다 그거는. 네, 참 개인적으로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경 씨를 피를로 팬으로 만든 네. 주간 스포츠 함께하고 계시고요. 완승이 참 좋았습니다. 자, 네. 그래요. 여유 있게 좀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예, 다음 두 영상은 번째. 어떤 영상? 영상 먼저 소개드리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잠실에서 진행된 농구 경기예요. SK와 KGC 인삼공사의 경기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역시 영상 듣고 나서 해설 통해 짚어볼게요. 51초 영상 듣고 올까요?
거든요. 오색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잡으면 좋은 찬스에서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김선영의 잡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많은 팬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김선영 선수만의 특화된 슛. 지금도 전반전에도 한두 개 나왔지만 지금도 트위스트하면서 던지는 어떤 유연성과, 자 보시죠. 하나 둘 들어가면서 완전히 몸을 돌리면서 이게 전혀 어지 같지 않고 말이죠. 이거 블록하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점프력 채공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유연성과 볼 성 감각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하라 그랬어요. 네. 이 사실 영상 제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더블 클러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더블 클러치가 뭔가? 왜냐면 저는 농구를 옛날부터 봐서 옛날에는 더블 클러치라는 용어를 안 썼었습니다. 뭐라고 그냥 이중 점프슛. 그런데 더블 클러치 이게 뭐지? 이 클러치를 점프를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더블 클러치가 과연 뭔가? 김선영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오늘 좀 해결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가 드는군요. 뭐 시원하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자막이 지금 떠 있습니다. KGC 대 SK 33대 47이고요. 3쿼터 8분 31초 상황이에요. 화면 좌측이 SK 진영이고요. 우측은 KGC 진영입니다. SK의 유니폼은요. 아래 위 빨간색에 로고와 등번호 이런 글씨들은 흰색이에요. 네. KGC 같은 경우는 아래 위 흰색에 로고와 번호 등은 검은색 글씨인데요. 그런데 SK와 무슨 맞춘 것처럼 검은색 글씨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로 바꾼 거예요. 딱 색상만 보면은 그렇군요. 바뀐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요. 자, 그 유니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축구 같은 경우는 다리가 공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지가 짧잖아요. 네. 그래서 슈츠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다리보다는 이제 팔과 어깨로 공을 다루기 때문에 바지가 보통 무릎 길이 정도 돼요. 칠보라고 네, 우리는 칠보 또는 무릎 길이 또는 무릎 중간 길이까지 내려오고요. 대신 이제 농구나 배구는 상의에 소매가 없다는 거. 그렇죠. 네, 다시 손을 한번. 쓰기 때문에. 네,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영상 속의 현재 선수들 위치는요. SK 진영에서 KGC 오세근 선수가 3점 슛 라인에서 이렇게 슛을 딱 시도한 던졌습니다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엄청 부드럽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딱 들어갈 것처럼 딱 들어갈 것처럼 갔는데요. 골대 맞고 튀어져 나왔습니다. 네. 이때 바로 SK의 김선영 선수가 떨어지는 공을 점프를 해서 가로챘어요. 리바운드. 네, 리바운드 빠르게 속공을 갑니다. 상대편 선수 4명이 김선영 선수를 가드하고 있어요. 지금 점프를 해서 슛을 쏘려고 했는데요. 키 큰 선수들이 같이 점프를 하면서 이미 앞에서 막아버렸어요. 네. 막아버렸고 심지어는 등을 떠밀기까지 했어요. 점프를 몸싸움? 해가지고 몸싸움이 지금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상황이에요.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슛을 쏴도 안 들어갈 수가 들어갈까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김선영 선수가 이 점프 상태에서 공을 잡은 손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버려요. 내려버리고 다시 빠르게 들어올리면서 몸을 왼쪽으로 한 바퀴 반 이상을 트위스트로 돌았습니다. 트위스트. 돌아서면서 자신의 왼쪽 어깨 방향으로 공을 뒤로 백으로 던졌어요. 이야. 근데 이 공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감각적인 슈팅 터치네요. 네,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까 해설에서 나온 네. 것처럼요. 연습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충분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더블 클러치가 뭐냐면요. 클러치라고 하면 보통 몸을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반대 왔다 갔다 트위스트 하는 네, 건데 네. 트위스트가 지금 한 바퀴 반 이상 돌았거든요. 그게 더블 클러치군요. 그래서 더블 클러치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보통 이제 트위스트를 하고 넣을 경우에는 운이거나 공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부드럽게 100%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난 들어갈 줄 알고 네, 있었어. 이건 내 전공이야. 이러면서 공이 탁 들어갔고요. 그런데 더 좋았던 건요. 그 같은 팀의 김현수 선수가요. 네, SK 김현수 선수가 혹시라도 이 김선영 선수의 공이 골대에서 튀겨서 나올까봐 백업 준비를 해가지고 덩크 높이까지 점프를 뛰었어요.
둘이 참 박자가 잘 맞는 거죠. 같은 팀이니까 팀워크를 그렇게 맞춰주면 네. 정말 슛 쏘기 편하죠. 네. 내가 공을 잡아서 팔로우업을 해줄 거야. 네. 점프를 뛰어서 이미 들어간 공에 이제 공은 이미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농구 골대를 손으로 이렇게 한번 톡. 쳐줍니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치면 테크니컬 파울 먹을 거니까 네. 톡 쳐주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 클러치에 이어서 제가 만약에 영상 제목을 지었다면 이 백 트위스트 슛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백으로 이렇게 딱 넣는데 그렇죠. 트위스트 해가지고 네. 정말 백을 꼭 붙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요. 더블 클러치 어떻게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선영 선수의 장기라고 해요. 네. 한번 손을 올렸다 내렸다가 트위스트로 돌아서 백으로 넣는. 자, 맞습니다. 대단한 영상. 어떻게 영상 선정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좋았어요. 그리고 이 슛을 넣고 나서 지금 SK 감독 누군지 문경은. 아시죠? 네, 문경은 최고의 감독. 스타죠. 네. 네. 문경은 감독이 아무래도 자기가 스타 출신이다 보니까 표정이 풍부하거든요. 표현력이 좋아요. 예능에 나가도 될 정도로. 네. 이 상반신이 이렇게 영상에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네네. 막 표정이 그 눈도 동그란데 입도 커요. 그 입이 호남형. 맞아요. 호남형이에요. 입이 귀에 걸려서 활짝 웃으면서 양 팔은 아래쪽에 내려져 있긴 한데요. 두 손에 엄지 손가락만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김선영 최고구나. 네, 김선영 최고. 역시 우리 김선영 이러면서 이 양팔을 엄지손가락만 세워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네, 넘버원 표지를 선수들에게 이렇게 쏘아주고 있습니다. 이야, 스타는 스타를 알아보는군요. 네. 네,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김선영의 스스로 KGC와 SK 점수가 33대 49점. 더 벌어지는. 네, 더 벌어졌고요. 3쿼터 끝나고 잠시 휴식 상황인데요. 김선영 선수 대기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자 바로 절친인 헤인즈 선수가 다가와서 김선영 선수의 뒷머리를 부비적 쓰다듬어 주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SK 대표 선수들이죠. 김민수, 박승리 등 SK 선수들이 김선영 선수의 이 센스 있는 퍼포먼스 슛 때문에 지금 관객들이 환호하고 그럼요. 있다. 이런 슛을 또 언제 또 네. 물론 김선영은 자주 합니다만은 이런 게 뭐 한 번 두 번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야, 우리 저 민경 씨가 자료 조사도 많이 했군요. 선수 이름도 많이 알았고. 네. 힘들었겠어요. 요새 뭐 열심히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이제는 별로 멋진 장면이 나올 것 같지 않는 배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영상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야, 오늘 영상 굿 초이스군요. 네. 세 번째 그 배구 영상. 왜 마지막으로 했나 난 궁금합니다 이게. 네. 이게 우선 분량이 좀 길고요. 네. 다른 것들은 1분 안쪽이었는데 얘는 1분 40초예요. 어. 분량이 길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있어요. 왔다 쪼인다. 갔다. 심쿵. 네, 심쿵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구 영상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서브 레오 유광호 다시 레오에게 줍니다. 자 블루킹 유효가 됐습니다. 언더터스 케빈 터치아웃. 터치아웃이에요. 네. 엎치락 뒤치락 주거리 밭거리. 자, 정성민 선수 지금 정말 대단한 수비 하나를 보여줬거든요. 예, 여기서 정성민의 플라잉 디그. 야, 이거 제대로 보고 뛰어왔으니까요. 찬스가 생긴 거고. 박동혁 유광호 다시 레오에게 줍니다. 자 네. 다시 넘어왔어요. 유윤식. 자 유광호 계속되는 레오의 공격. 블로킹 유효. 자 공격 전환 현대캐피탈 왼쪽 시선권 문성민. 유윤식 받았고 유광호 점프터스 레오. 범실입니다. 나갔습니다. 점수는 2점 차 19대 17. 현대캐피탈 정성민 카드 대성공이고요. 이번엔 짧은 서브 곽동혁 유광호 레오 잡아냅니다. 자 쭉 빼줬고 문성민. 네. 포인트 3점 차 20대 17입니다. 수비해놓고 올려만 주면 지금 공격수가 다 성공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네. 자, 정성민이 들어가서 저렇게 3개의 수비. 대단하네요. 정성민의 멋진 네. 수비 그리고 권영민의 토스 문성민의 해결. 3.1 운동 이 천안 아우레 강토의 그 함성과 열기가 오늘 이곳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후 아나운서인데 뭐 네. 3.1절에 이렇게 중계를 저렇게
네, 이게 엊그저께 2월 28일 토요일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진행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28일 바로 다음 날이 이제 3일절이니까 네. 또 그 체육관이 유관순 체육관이죠. 체육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좀 빠르게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55분까지예요. 아, 그래요? 네. 좋은데요. 그렇군요. 네. 그 현재 현대캐피탈 대 삼성화재 6라운드 세 번째 세트고요. 영상 좌측이 현대캐피탈 진영, 우측이 삼성화재 진영입니다. 그 유니폼 색상은요. 현대캐피탈이 상의는 흰색이고요. 하의는 네이비색이에요. 네. 그리고 상의 양쪽 어깨 부위에만 하의와 같은 네이비 색상으로 덧대서 포인트를 줬어요. 좀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유니폼에 좀 공을 들였네.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선수들 유니폼 아래 위 모두 하늘색이고요. 현재 영상 속에서는 현대캐피탈의 공격 순서입니다. 현대캐피탈 선수가 서브를 넣었는데 누군지는 확실히 보이지 모르겠다. 않았어요. 안 보였다. 서브를 넣었고요. 삼성화재 레오 선수가 서브를 받은 후 팔 안쪽으로 받은 후 세터의 유광호 선수가 토스를 해줬어요.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레오 선수가 전문 공격 담당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레오 선수가 스파이크를 했는데 사실 이게 터치아웃을 노리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터치아웃이라고 하면은 상대가 공을 이렇게 맞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손에 이렇게 살짝 맞고 공이 튀겨져 나가기를 바라는 그렇죠. 걸. 그래야지 공격이 성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원했는데 이 터치아웃이 될 만한 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캐피탈의 정성민 선수가 슬라이딩. 우와. 배구 용어로는요 플라잉 디그라고 해요. 플라잉 디그. 네. 날라가지고. 날아서 이게 땅을 판다 팔 정도로 이렇게 막 네. 그렇죠. 긴 디그라는 것은 이게 깊게 아래쪽으로 네. 내려가는 공을 잡아 올리는 거니까 디그. 네. 네. 맞아. 원래는 이제 팔 정도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엎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플라잉 디그로 공을 살렸어요. 살리고 바로 토스를 하고 케빈이 이제 그 삼성화재 대표 또 주자인 케빈이 강 스파이크를 날립니다. 영상 현대캐피탈. 상단이에요. 네. 네. 영상 맞아요. 현대캐피탈. 네. 케빈이 영상 상단에서 강 스파이크를 날렸고요. 이 공이 레오의 손가락에 맞고 삼성화재 라인 뒤쪽으로 떨어져서 공격 성공.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17대 17이었는데요. 네. 18대 17 17로 됐고요. 네, 현대캐피탈이 한 점 앞서게 됐고요. 네. 다시 현대캐피탈 서브 넘어오고요. 삼성의 그 삼성화재 리베로 곽동혁 선수가 받았어요. 받았고. 팔 안쪽으로 받고 유광호 선수가 또 토스. 화면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는 레오 선수가 강 스파이크를 날렸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지금 네. 수비를 당했어요. 네. 막혔고. 레오 잡는 정성민이거든요. 레오 잡는 정성민. 네, 정성민 선수에게 수비 당했고요. 네. 공 반동에 의해서 다시 다 삼성화재에게 넘어왔죠. 넘어왔어요. 블로킹 바운드라고 하는데. 네, 블로킹 바운드. 네. 또다시 리베로 유윤식 선수가 받고 유광호 선수가 토스 또 레오 선수가 스파이크. 그런데 라인을 나갔어요. 범실. 범실로. 수비 하나 때문에 범실을 벌었군요. 네. 그렇게 19대 17이 됐습니다. 네. 자, 삼성화재 레오 선수가 지금 연이은 자신의 실수로 자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씁쓸한 표정을 지면서 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돌립니다.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마지막 현대캐피탈 서브 또 넘어왔고요. 네. 곽동혁 선수가 또 팔 안쪽으로 받았고. 유광호 선수 토스, 레오 선수가 스파이크. 그런데 역시 그 정성민? 레오 잡는 정성민, 현대캐피탈 정성민 변함없이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단 한 번도 지금 실패가 없어요. 그러게요. 이 정성민의 받고 또 도움으로 문성민 선수가 강 스파이크를 날렸는데요. 삼성화재 선수 손에 맞고 아웃. 터치아웃됐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정성민이 수비 3개로 석점을 연속으로 따는. 네, 정성민도 정성민이었고요. 지금 문성민 선수의 강 스파이크가 되게 활약을 해줬어요. 활약해줬고 그래요. 케빈까지 더해져가지고 오늘 현대캐피탈이 뭐 날아다녔습니다. 28일이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20대 17로 3점 벌리고요. 앞서게 됐군요. 네, 현대캐피탈 감독
김호철 딱, 감독입니다. 예, 김호철 감독 양팔을 크게 벌리고 막 큰 동작으로 앞뒤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배구가 사실 스트레이트로 석점 내긴 쉽지 않은 종목인데 맞아요. 특히 남자에서는 대단한 수비, 대단한 공격이었네요. 거기다가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시즌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현대캐피탈은 지금 5위인 탈락 위기예요. 상황이었거든요. 플레이오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위인 현대캐피탈 1위인 삼성화재 상대로 이겼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게. 자, 오늘 영상 해설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3월 2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